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고릴라 책읽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의 제목은 백만장자의 아주 작은 성공 습관. 부제목은 무일푼에서 막대한 부를 만든 자수성가 부자들의 비밀입니다. 지은이는 딘 그라지오 씨, 옮긴이는 권은현, 출판사는 갤리온입니다. 독사과에 속지 마라.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조언. 전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조언은 무엇일까? 그것은 나쁜 조언이다.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 아이디어나 창작물이 있는가? 가족이나 친구 또는 연인에게 이에 대해 말하지만 그들은 온갖 이유들을 다 말하며 안 된다고 자른다. 발명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넌 돈이 없잖아. 너가 생각했다면 다른 누군가가 이미 생각했을 거야. 특허를 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잖아. TV에 광고하고 싶어도 무슨 돈으로 하겠어? 절대 안 될 거야. 같은 말들을 쏟아낸다. 나는 도전해 보기도 전에 부정적인 말로 포기하라는 이런 충고를 나쁜 조언이라고 부른다. 아마 너무 강력한 조언에 휘둘린 당신은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무시해버릴 수 있다. 그리고 그 후 몇 년이 지나 당신이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밖으로 나와 세상을 바꾸고 당신은 다른 사람이 성공을 보며 부러워하는 신사가 된다. 어쩌면 당신이 것이었을지 모르는 성공의 기회를 왜 빼앗겼는가? 당신이 기발한 발명으로 성공할 수도 있는 소중한 경험을 누가 빼앗아갔는가? 누군가 당신에게 하는 나쁜 조언이 바로 그 원인이다. 우리는 종종 연애 경험이 없는 친구에게 이성에 대한 조언을 들을 때가 있다. 또는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파산한 친구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때가 있다. 나쁜 조언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조언이라고 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이처럼 잘못된 가르침을 받기 때문이다. 유명한 기타리스트인 지미 핸드릭스로부터 오페라를 부르는 법을 배우거나 프로 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에게서 축구를 배우는가? 당연히 아니다. 그들은 그 분야에 대해 조언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적임자가 아닌 이들에게 받은 나쁜 조언이 내면의 악인을 키우는 세 번째 요인이다. 이와 같이 나쁜 조언을 하는 이들은 공통적으로 안전성을 강조한다. 안전하다는 말은 긍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행동을 회피하게 만드는 말이다. 우리가 바라는 인생이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라면 감수해야 할 위기와 위험을 회피하게 만들어 성공을 향한 발걸음을 채 떼보지도 못하게 만든다. 이처럼 주변에서는 우리의 꿈을 앗아가는 조언을 쉼없이 던진다. 더 나쁜 점은 친구와 가족의 경우 나쁜 조언을 사랑의 화살이라는 형태로 쏜다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포장해서 나쁜 조언을 끊임없이 하는 이들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게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 부부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변화가 두려운 배우자, 파산한 경험이 있어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려는 친척, 이성에게 큰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고 싶은 친구, 자신보다 앞서 나갈까봐 걱정스러운 직장 동료나 자신보다 강한 권력을 주게 될까봐 불안한 직장 상사 등이다. 어떤 경우는 이런 식의 명분을 이용해 피해를 주려는 악의적인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심으로 우리를 보호하거나 지켜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내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자신감을 떨어뜨림으로써 언제까지나 현재에 머물게 만든다.
매일 매순간 듣는 나쁜 조언을 알아차리는 습관을 길러서 나쁜 조언을 들었을 때 마음속 깊이 들어오지 않게 막는 필터를 만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나쁜 조언을 보낼 때 그 순간에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이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의 쓰레기통에 즉시 버려야 한다. 나쁜 조언은 인생에 고통을 주고 큰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확신한다. 당신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걱정하지는 말자. 이제부터 부정적인 흐름을 끊어내고 앞으로 나쁜 조언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떠한 새로운 계획이나 목표를 세워서 가까운 친구나 가족, 지인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래, 좋은 아이디어다, 좋은 생각이다, 한번 열심히 해봐라, 넌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독려하는 경우보다는 야, 그거 위험해, 그거 하다가 큰일 나, 절대 하지 마,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말리는 그러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의외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리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점은 그 가족들은 그러한 충고가 정말 나를 위한 충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하는 충고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나의 미래를 막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실제 먼저 해서 성공을 한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를 해도 좋아요. 하지만 이걸 해보고 실패했던 사람들에게는 절대 얘기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먼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도전하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자기가 실패했던 것을 그런 비슷한 것들을 해보겠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말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정말 그 분야에 있어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 그 사람이 성공했던 그러한 과정이나 그런 방식을 따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성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어떤 계획이나 목표, 이런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을 남이 설계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자라면서 우리는 선을 벗어나지 않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라는 교육을 받았다. 유행에 따르고 다수를 따라하고 성적을 잘 받고 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저축해서 돈을 모으라고 배웠다. 심지어 그림을 색칠할 때도 선 밖으로 튀어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 칠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 안쪽으로만 색칠해야 한다. 이 같은 관습적인 생각과 행동을 생각하면서 질문 하나를 해보자.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닐 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모습이면 좋겠는지 열정과 꿈을 가져본 적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 상황에서 제일 말도 안 되는 것은 이 점이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부모님, 친구, 사회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러분이 어깨에 팔을 두르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제 철 좀 들어. 이제는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야. 우리는 책임감이란 남들이 하는 일을 따라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자신이 아닌 타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억지로 해왔다. 부모님과 친구들이 상처를 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확실한 것은 여러분에게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은 관습적인 행동이나 그들이 기대하는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원대한 꿈을 포기하는 순간 그들은 여러분을 철이 들었다고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정말 그럴까? 내 꿈을 포기하고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다니. 이상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매일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했을 것이다.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여러분은 현재 일상에 갇혀 살고 있다. 만약 그 삶이 만족스러웠다면 더 많은 것을 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이제부터라도 내면의 불씨를 일으키기 바란다.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고 있다. 어떤 일을 하면 얼굴에 생기가 도는지, 어떤 일을 하면 안색이 어두워지는지 알고 있다. 이제는 남을 그만 따라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할 때다. 누구나 가는 똑같은 길을 걷는다면 누구나 똑같은 곳에 도착하게 된다. 남들이 따르는 모든 규칙과 기준, 사회가 규정한 옳고 그름을 거부하길 바란다. 진정한 자신을 찾고 자신의 행복한 일을 하자. 내일 당장 그만두라는 뜻이 아니다. 서서히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스스로 선택한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자. 미국이 지금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미래에 지향적이고 비전이 있는 기업가들 덕분이다. 그들은 틀을 벗어나서 생각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앞으로 계속해서 번영할 수 있는 원동력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고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자신의 길을 찾으려는 용기가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원칙과 성공 습관에 따라 살고 있고 결코 평범함에 안주하지 않는다. 남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을까? 자신의 마음과 꿈과 욕망에 귀를 기울였다면 지금쯤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을까? 여러분이 마음이 행복해지는 일을 생각하고 적어보자. 인생의 어느 영역에서라도 변화를 일궈나가려면 첫 발부터 내디뎌야 한다. 지금 당장 크게 소리내어 말하거나 종이에 쓰면서 그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다. 여러분의 마음이 행동과 일치할 때 자신감이 생기고 내적 의심이 사라진다. 변화는 시작이 힘들기 때문에 첫 시작을 위한 훈련을 준비했다. 종이 한 장을 준비해 중앙에 수직선을 그어보자. 왼편에는 살면서 다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것들을 쓰고 오른편에는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을 쓰자. 자신의 마음과 영혼에서 우러나온 답을 쓰자. 어떤 대답이 좋을지 머리로 답하지 말자. 내면 깊숙이 들어가 정말 솔직하게 답하자. 다 적고 나면 왼편과 오른편에 쓴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 몇 개를 골라서 동그라미 치자. 대부분은 상반되는 내용일 것이다.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과 필요한 것 사이에 놓이게 될 때 둘 사이의 간극을 없애기 위해 스스로 바뀌어야 할 필요성을 깨달을 것이다. 이 책에서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살아온 인생이
온전히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또 부모님이 아니면 또 선배나 친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들을 따라서 부모님의 칭찬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오지는 않으셨나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성인이 되어서 안전한 직장을 다니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착한 자녀, 착한 아들, 착한 딸 이런 신드롬이 있는데요. 그런 착하다는 소리가 오히려 그 자녀에게 성장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강력한 올가미 같은 것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착한 아들이라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 착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 부모님께 늘 순종하고 나의 목표나 나의 계획보다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오지는 않으셨는지요. 이제는 남의 이야기를, 남이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에서 저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당장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을 좀 더 생각하면서 서서히 찾아가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무엇이었는지 만나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러한 생각을 주는 부분이네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잠시 있었을 때 친한 미국 사람한테 물어봤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너희 나라는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미국 사람들은 남들이 어떤 색깔의 양말을 신고 있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 합니다. 빨간색 양말을 신고 있든 노란색 양말을 신고 있든 아니면 색깔이 서로 다른 짝짝이 양말을 신고 있든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고 합니다. 서로의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도 받아들여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용광로처럼 하나로 융화가 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주변에 누가 있는가? 당신은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당신과 제일 가까운 사람들은 누구인가?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마 짐작했겠지만 함께 알아보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대부분 알고 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자신감을 빼앗아가는 사람도 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가? 나는 부정적인 성향의 친구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신경 안 써.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모든 업계의 거물과 인생이 바뀐 사람들,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큰 공통점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당신에게 부정적인 친구 3명과 긍정적인 친구 3명이 있다면 당신의 미래는 그 중간쯤 될 것이다. 친구들 전부가 인생을 대충대충 살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고 있다면
당신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벗어나기가 힘들 것이다. 당신은 매일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노력하지만 배우자가 매우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긍정적인 삶과 부정적인 삶의 중간쯤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이혼하라는 뜻은 아니다. 오해하지 말자.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사람과 방전시키는 사람이다. 나는 이 개념을 나의 좋은 친구 조 폴리시로부터 배웠다. 어느 날 우리가 함께 점심을 먹고 있을 때 그가 말했다. 딘, 내가 어떤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매번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건 그 사람이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그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낼수록 너는 에너지가 생기고 앞으로 더 많은 걸 성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도 생겨. 너도 모르게 그들의 긍정적인 성공 습관을 따라하게 될 거야. 반면에 몇 분만 같이 있어도 금세 에너지가 고갈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너희 긍정적인 에너지를 빨아먹고 배터리를 방전시키는 사람이야. 곧 그들의 나쁜 습관과 부정적인 태도까지 따라하게 되고 그것이 너희 습관으로 자리 잡지. 조의 말을 듣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들을 곁에 둬야 하는지 스스로 정한 기준이 있었다. 조가 말한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사람과 방전시키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았다. 그래서 나도 그 말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이 에너지 충전기인지 방전기인지 재빨리 파악하는 습관이 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의 반응에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들이 환상적이었어 또는 최고였어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함께 대화하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은 충전기 같은 사람들이라는 신호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습관을 갖고 있고 어떤 직업 윤리를 가졌는지 더 다양한 것들에 대해 관심 있게 살펴보자. 반면 오늘 하루도 정말 힘들었어. 이번 주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재빨리 그들과 멀어지고 싶을지 모른다. 나의 에너지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없다. 오늘 기분이 어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면 조엘의 습관을 떠올리자. 최고야 또는 그와 비슷한 대답을 하는 건 어떨까? 이 습관은 정말 사소하지만 강력한 효과가 있는 성공 습관이다. 인간 본성의 법칙은 아주 간단하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주변에 두어야 한다. 기업가가 되고 싶고 창업하고 싶다면 훌륭한 기업가들이나 자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된다. 더 좋은 몸매를 원하는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야 알 것이다. 가장 친한 사람들과의 무리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 사회적 인맥을 넓히기 위해 성공하고 이를 중시하는 사람들을 친한 그룹에 의도적으로 포함시키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아마도 대부분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주변에 성공한 친구가 없어요. 10명 중에 8은 그렇게 말할 것이다. 한 번에 하나씩 쉬운 것부터 시작해보자. 먼저 성공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거나 운동할 때 팟캐스트나 오디오북을 듣자. 또는 성공한 사람들이 갈 것 같은 모임에 참석하자. 앞서 말했듯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부정적인 사람들을 일부러 밀어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여러분이 발전하다 보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점점 멀어지게 된다. 여러분이 태도나 자세,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을 바꾸기 시작하면 그들은 여러분을 따라하려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밀어낼 수 없거나 그 사람과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때도 있다.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긍정을 가르칠 수도 없고 그들의 부정적인 성향을 지적할 수도 없다. 말만 해서는 사람들이 나쁜 습관을 없앨 수 없다. 대신 여러분이 바라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직접 보여주면 된다. 여러분이 불을 밝혀 방을 아주 환하게 만들면 그들이 여러분처럼 밝게 불을 밝히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최고의 나를 찾는 여정에서 여러분이 동행하고 싶은 소수의 사람을 변화시킬 힘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 그들의 인생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 되어보자. 그렇게 하면 극도로 부정적이었던 사람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성공 습관들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엄청난 영향력은 부정할 수 없다. 성공을 만드는 건 운도 아니고 마법도 아니다. 내면의 악인을 무찌른 사람들이 가진 습관이 힘이다. 작은 습관의 힘만이 위대한 성공을 만들 수 있다. 무엇이든 새롭고 중요한 것은 기억할 게 많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게 많다. 앞서 말한 사실을 기억하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더 많은 것을 추가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기존의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것이다. 부정적인 뉴스를 보는 것 같이 해로운 습관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습관으로 대체하면 된다. 습관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 그냥 몇 가지 나쁜 습관을 끊어내고 그 자리에 힘이 되는 새로운 성공 습관으로 채우면 하면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읽는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성공 습관을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할 시간도 기꺼이 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친구들 또는 가까운 지인들 중에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사람 또는 배터리를 방전시키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으로는 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서서히 관계를 정리하고 끊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도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 자신은 친구들에게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배터리를 충전시켜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방전시키는 사람인가? 또 내 자신도 스스로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곁에 어떠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느냐, 곁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